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1호 안건은 이준석, 홍준표, 김재원 등에 대한 대사면이었습니다. 통합을 하려면 당 내부에서부터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였었지요. 하지만 사면 대상에 오른 이준석, 홍준표 이 두 사람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온갖 악담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유승민과 이준석을 우리 당으로 끌어들인 것이 본인이라며 사실상 포용론에 반대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등장으로 언론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준석입니다. 인 위원장이 혁신위원회 1호 안건으로 이준석, 홍준표, 김재원 등의 징계 해제 건의를 발표함과 동시에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이준석, 홍준표의 거친 발언들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사태의 본질은 인 위원장 본인이 얘기한 대로 통합일 텐데요. 과연 이준석을 통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인 듯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년 총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부분이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듯한데요. 이런 가운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유승민, 이준석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른정당 창당 후 바른미래당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을 전전하면서 실패의 실패를 거듭해온 유승민과 이준석을 끌어안은 당사자가 바로 황교안 전 대표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황 전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인요한 위원장의 주장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일까요? 황 전 대표의 발언을 전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29일 MBN 시사 스페셜에 출연해 2020년 초 외연 확장의 의미로 유승민과 이준석을 우리 당으로 끌어들인 것이 나다라면서 실제로 들어와서 외연을 확장하기는커녕 자기 자리만 차지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황 전 대표는 이렇게 해서는 혁신의 의미가 없다며 혁신은 바른 인재 영입이 필요하고 바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승민, 이준석 포용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제2의 진행자가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는 통합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보느냐 이렇게 묻자 황 전 대표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갇혀 있었다며 두 분 말고 다른 많은 분이 있지 않나 좋은 분들과 폭넓은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자, 이어 황 전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다 끌어들이는 자팡밥이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지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석 안팎이 된 이후 지역구 당선 의석이 100석이 채 안 된 적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통합당은 비록 원내에선 제2당의 위치를 지킬 수는 있었지만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인식됐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합산 120석 당선에 실패함에 따라 사실상 식물 정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황교안 대표는 당대표직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개표 직후 바로 사퇴를 했었죠. 그리고 황 전 대표는 보수정당 역사상 최약체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지금까지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보수정당이 선거에서 연달아 4연패한 것도 전례가 없던 일이었는데 2016년 20대 총선 패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대선 패배와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또다시 패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통합당의 대패는 서울 등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에서 몰락한 결과였었지요. 전체석의 절반 이상을 텃밭인 영남권에서 겨우 채웠는데 전체 49개 의석이 걸린 서울에서 두 자릿수 당선에 실패했고 인천 대전 등지에선 물살에 가깝게 거의 전원이 낙선했습니다.
당시 통합당의 실패를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지만 주로 손에 꼽혔던 게 바로 공천의 실패였고 그 중심엔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사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바로 무리한 통합, 즉 오늘날 황 전 대표가 시인하고 있는 이른바 잡탕밥이라고 불리는 당의 정체성 논란,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컷오프와 불가리로 빈자리에 후보 공천이 시작되면서 공관위는 끊임없이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친이명박계와 유승민계 그리고 이른바 통합파가 도약하고 암흑기에 꿋꿋이 당을 지켜왔던 인사들은 그야말로 몰살당했습니다. 실제로 통합에 참여한 구 바른미래당 인사들, 이른바 유승민계는 대부분 공천을 받았었죠. 바른미래당 출신인 지상욱, 오신환, 유이동, 하태경 의원은 모두 공천을 받았고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였던 김철근 후보와 김근식 후보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친이계와 유승민계가 도약한 김영호 공관위의 공천은 박형종 공동 선대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공천 후에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이번 공천은 김영우와 박형준의 합작품이었고 그 과정에 당대표인 황교안은 없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친이계와 유승민계 말고도 이현주의 전진 4.0 출신 등 이른바 통합세력 인사들이 공천을 대거받으면서 지역을 지켜왔던 당협위원장들이 공천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즉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그런 일들이 속출했고 선거는 그야말로 잡탕밥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뭐냐? 비워내기에는 성공했지만 채워넣기에는 실패했다.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공천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자면 비워내기와 채워넣기, 딱 이 두 가지인데요. 기득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발 탓으로 비워내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일단 그게 성공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채워넣기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그걸 잘 못했다라는 것이죠.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 등등등을 끌어들이면 엄청나게 중도 확장이 되는 줄 알고 이들이 수도권 선거 유세에서 손 한 번 흔들면 엄청난 수도권표가 몰릴 거라는 개착각이 불러온 그야말로 대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을 전전긍긍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패전병들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준석은 박근혜 키즈라는 인지도를 무기 삼아 서울 노원병에서 20대 총선, 2018년 재보궐선거 그리고 지난 21대 총선에 연달아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습니다. 에 따라서 마3선, 즉 마이너스 3선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는데요. 아무리 인지도가 높다고 한들 같은 지역에서 연달아 3연패를 하면 보통의 경우 경쟁력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당에서 공천을 주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물론 이곳이 험지이긴 하지만 보수정당 후보가 전라도에 출마하는 것처럼 이른바 희생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3번씩이나 실패한 이준석에게 또 공천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정하지 못한 특혜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선거를 딱 두 마디로 요약하자면 비워내기와 채워넣기, 이거 딱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렵게 비운 자리에 또다시 이상한 걸 채워넣어서 지난 미래통합당의 전철을 밟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